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이재명은 글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남아있는 카드가 정말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재명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아무리 제가 막 머리를 굴려봐도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재명 같은 인간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데 뭐 어쨌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사건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김만배 씨도 슬금슬금 입을 여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송영길 돈봉투 같은 경우는 연기리가 지금 뭐 완전히 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 혼자 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가가지고 자진 출석을 하겠다 뭐다 이런 지금 생쇼 나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이너스밖에 안 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한 번 이미 해먹었던 건데 똑같이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제도 되지 않고 있고 뭐 언론들도 별로 그렇게 주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영미래가 그렇게 자진 출두를 한다라고 쇼를 해봤자 법원에게 무슨 내가 이렇게 도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속할 이유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한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 하고 있으면 법원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식 이거 우리 뭐 갖고 노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마이너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멸하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김남국의 코인 이슈 같은 것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 관련된 대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착착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아있는 카드가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과연 이재명이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마지막 진짜 묘수다라고 꺼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답은 친중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친중이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어떤 그 행실을 봤었을 때는 친중 정치인이다라고 충분히 부를 수도 있는데 지도 지금 이제 현재 20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는 정말 애를 써가지고 친중 프레임을 뜯어내려고 찢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재명이가 다시 어디로 회귀하고 있다? 친중 프레임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얼마나 절박하길래 친중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전에 이제 이재명이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또다시 선동하러 갔고요. 그러면서 전복회나 이런 것도 얻어먹고 마찬가지로 쇼를 했었는데 제가 저거를 쇼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자갈치 시장에 있었던 상인분들이 이재명을 보면서 행복하게 맞이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상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한 번 더 와야겠네. 65도 윤석열 한 번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번 더 와서 65도 먹자고. 지금 이제 상인들의 반응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격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지금 수산물을 놓고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지 살아보겠다고 정치 프레임을 쓰겠다고 안전한 거를 안전하지 않다. 이거 먹으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선동하고 다니고 있고 그거를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데다 온갖 것에다 지금 퍼뜨리고 앉아있으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사가 되는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을 보고서 저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던 또 개딸, 그 개딸 아니고 개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이런 이름을 거론했다가 그것도 완전히 또 욕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오냐고. 저게 이제 상식적인 상인들의 지금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그 처리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철안함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처럼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윤열
그렇게나 후쿠시마 지금 처리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석은열이조차도 10년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방사선이 있다. 그랬던 인간이 지금 막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두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에서는 이 정권이 바뀌면 해류 방향도 막 바뀌고 자전의 방향도 바뀌고 뭐 공전의 방향도 바뀌는 것인지 개딸들은 진짜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다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이는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당적인 차원인 것인지 이재명의 지시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몇 개를 붙였는지 그것까지 지금 뭐 상황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누구 손까지 다시 잡은 거예요? 중국의 손까지 다시 잡은 겁니다. 이재명이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코미디인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이란이나 뭐 이재명한테 맞는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방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중국을 불러가지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이 방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막 코미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류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류를 했었을 때 그게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은 오히려 어디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버린 게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이 어떤 상태냐? 이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이게 막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핵 폐수를 그냥 바다로 그냥 막 버려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에 그냥 떠다니는 원전까지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 좀 이재명이는 찢소리도 못하고 일본의 지금 처리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나 막 방방 낭뜨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지금 전문가들 모든 지금 국가들이 일본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그 자료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본을 믿을 수가 없고 반대로 중국은 원전이 지금 수십 가지가 있고 그 해류 방향으로 봤을 때는 1년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버리면 내일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나 영향이 심각한 상태인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하고 중국 정부를 믿겠다고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다? 친중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 자체도 중국과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또 중국 대사를 만나면서 중국 대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보니까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싱하오밍 중국 대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중국은 대놓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간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에는 대놓고 지금 뭐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재명은 찍기도 잘 찍는 것이고 열기도 잘 여는 거예요. 찍고 열고 그거 잘 그렇게 뭐 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고 지금 중국 대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해 보면은 이례경 씨가 했던 얘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례경 씨가 프레시안에 기고했던 그 글을 본다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뭐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뭐 경제 강국으로서 우뚝 섰다. 그렇게나 지금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있던 게 이례경 씨인데 그 이례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중국 대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게 이재명이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례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 대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2021년도에 새 인사까지도 했었고요.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공약까지도 반대를 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뭐 야당의 뭐 대권 후보 이전에 보였던 모습만 쭉 보더라도 철저하게 이재명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던 정치인이요?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대선 기간이 되니까 2030을 중심으로 친중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금세 또 이제 친중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친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도 없는 것이고 자범에 불과한 겁니다. 철저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상까지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팔아먹고 중국에 대한 생각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팔아먹고 대한민국조차 이랬다가 저랬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이재명이만큼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